교재에 수록된 전우치전의 일부를 읽어보셨을 텐데 재미있으셨나요?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전우치가 도수를 이용해서 두 명의 인물을 혼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두 인물을 전우치가 왜 혼내주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우치가 도수를 부려 중놈을 혼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먼저 관련 부분을 찾아 읽어봅시다. 전우치가 혼내주는 중놈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그 중놈에게 피해를 입은 여인의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까 지나가던 중은 남편이 살았을 때 친하게 지내던 중이다. 그런데 자신이 일찍이 남편을 잃고 수절하며 지냈는데 오늘은 남편이 돌아가신 날이었다. 그런데 그 중놈이 와서 달래면서 우리 절에 가서 함께 제를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갔는데 그놈이 중놈이 엉큼한 마음으로 나를 겁탈하고 절개를 깨뜨렸다. 그래서 자결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놈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죠. 수절하며 지내고자 하는 여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인을 겁탈한 행동도 나쁘지만 특히 중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그리고 한때 남편과 알고 지냈던 사이라는 친분을 이용해서 여인에게 접근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놈이 자신의 지위와 친분을 이용해 수절하는 여인을 속이고 겁탈까지 하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전우치가 대신 혼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왕현이는 어떤 잘못을 했기에 전우치가 혼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한 질문이 2번 질문입니다. 전우치가 도수를 부려 왕현이를 혼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술로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우치를 조정해서 잡아들이긴 잡아들였는데 전우치가 도술을 부려 만든 가짜 전우치까지 합하니 360명이나 되죠. 이 중에 진짜 전우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임금께서는 크게 성을 내시며 노여워하시죠. 이때 도승지 왕현이가 이런 의견을 내요. 전우치의 환술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그럴 염려가 있으니 진짜 가짜 가리지 말고 모두 다 베어버리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요. 이 의견을 받아들여 임금은 진짜든 가짜든 한 명씩 목을 베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진짜 전우치를 잡아 죽일 수 있게 되기는커녕 전우치가 또 도수를 부려 왕현이로 보이는 사람을 만들어서 임금을 농락하죠. 결국 왕현이의 의견대로 일을 처리했다가 전우치가 아닌 여러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금은 이렇게 탄식을 해요. 역적 하나를 죽이려고 죄 없는 신하와 억울한 백성만 수없이 죽였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죠. 그럼 방금 살펴본 부분에서 왕현이는 어떤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왕현이의 잘못은 백성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데 있다고 생각해요. 관리로서. 전우치를 잡는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전우치를 찾으려면 가짜 전우치는 다 죽여도 괜찮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잖아요. 왕현이 같은 사람이 나라에서 주요 공직을 맡고 있다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그런 슬픈 사건들이 있기도 했고요. 여하튼 이러한 잘못에 전우치는 도술로서 왕현이를 혼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리해보면 관리로서
전우치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전우치는 왕연이를 혼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왕연이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연이라는 사람은 공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백성의 목숨쯤은 가벼이 여기는 관리의 전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네요. 1번과 2번 질문에서는 중놈과 왕연이의 행위가 어떤 잘못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면 3번 질문에서는 이들을 징벌한 전우치의 행위가 과연 의로운 행위였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놈과 왕연이에 대한 전우치의 징벌 행위를 고려할 때 그를 의로운 영웅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전우치를 의로운 영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그 근거를 생각해 봅시다. 전우치는 중놈에게 회절당해 자결하려는 여인을 구해주고 그 여인을 대신해서 가해자를 징벌했어요. 이는 충분히 의로운 행위로 볼 수 있죠. 또한 전우치는 중놈을 그 자리에서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도수를 부려 자신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병사들이 잡아가도록 하죠. 여기서 전우치는 사람의 목숨을 왕연이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절당해 자결하려는 여인을 구해주고 그 여인을 대신해서 가해자, 그러니까 중놈을 징벌한 것이다. 또한 그 중놈을 바로 죽이지도 않았다. 이 점에서 전우치를 의로운 영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왕연이를 징벌한 행위도 의로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왕연이처럼 공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거만한 관리를 징벌한 것이잖아요. 또한 왕연이를 도술로 죽인 것도 아니죠. 도술을 이용해 자신이 왕연이로 변한 다음 먼저 왕연이의 집에 가서 그를 기다리다가 진짜 왕연이가 뒤늦게 왔을 때 그를 다시 구미호로 변하게 만들어요. 하인들이 진짜 왕연이를 가짜로 여기고 결박하게 하는 거죠. 이는 전우치가 도술로서 왕연이를 골탕 먹이고 스스로 반성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우치는 왕연이를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고 자신이 돌아간 뒤에 어떻게 뒷수습하라고 그 방법까지 알려줘요. 관련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와 원수진 일이 없는데도 공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살생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에 너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겠다. 하지만 너는 마땅히 다시 이런 행실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구미호로 변한 왕연이를 다시 본 모습으로 되돌려 놓죠. 그랬더니 왕연이가 전공, 전우치 당신의 높은 재주를 모르고 그릇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전우치가 너를 구하고 내가 돌아간 뒤에 집안이 시끄러울 것이니 여차여차 하라 하면서 어떻게 뒷수습까지 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참 친절하고 의로운 영웅 아닌가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관리를 징벌한 행위다. 심지어 죽이지도 않았고
이 왕연이를 자신이 떠난 뒤에 뒷수습 방법도 알려준다. 이렇게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근거로 전우치를 의로운 영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어떠한 문학 작품을 읽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일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전우치를 의롭지 않은 인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보겠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겠죠. 어떤 인물의 행위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우치가 살고 있던 사회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임금이 신하와 백성을 통치하는 봉건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서 지금 전우치는 도수를 부려 임금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농락하고 있어요. 이는 임금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엿볼 수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임금께서 탄식하면서 말하였다. 국군이 불행하여 요괴가 이처럼 장난하니 종사를 어찌 보존할 수 있겠는가, 나라를 어찌 보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적, 그러니까 전우치 한 명을 죽이려고 이렇게 죄 없는 신하와 억울한 백성들만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전우치를 의로운 영웅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그 근거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봉건 사회에서 전우치는 지금 절대 권력자인 왕을 도술로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고한 백성들과 신하까지 지금 죽고 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 전우치를 의로운 영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죠. 또한 만약 전우치가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건에서 왕연이가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왕연이를 징벌했다면 전우치를 더 의로운 인물로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전우치가 나서는 이유는 왕연이가 먼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이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으로 도수를 이용해 징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우치는 왕연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원수진 일이 없는데도 너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먼저 너를 죽여 한을 씻으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전우치는 자신을 죽이라고 명했던 관리를 도술로 복수하고 있다. 이는 의로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전우치가 과연 의로운 영웅인지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건은 교재에 수록된 이외의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활동지 1페이지의 전체 줄거리를 함께 보도록 하죠. 전체 줄거리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상사병이 든 친한벗을 위해 상대 여자를 도술로 현혹하려고 했다. 이는 중놈에게 절개를 빼앗긴 수절가부를 위해서 중놈을 징벌하는 태도와는 매우 모순적인 행동이죠. 이처럼 전우치는 자신의 도수를 일관성 없이 감정적이면서 때론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과연 의로운 영웅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와 전우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전우치는 도수를 일관성 없이 그리고 때론 사적이고 감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사람을 의로운 영웅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의롭지 않아 보이는 전우치가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이 소설 전우치전이
당시에 다양한 이본으로 개작되고 재생산되면서 폭넓게 읽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당시 사람들은, 독자들은 전우치전의 어떠한 점에 매료되었던 것일까요? 이와 관련한 질문이 바로 4번 질문이에요. 이 소설이 당시의 독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에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죠. 저는 대부분의 소설이 그렇지만 대리만족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우치를 통해서 독자들이 간접적으로 얻는 만족이 컸었다는 거죠. 우선 우리는 누구나 도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초능력이 될까요? 초능력을 습득해서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을 실현하는 전우치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전우치가 도수를 일관성 없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놈과 왕현이처럼 백성의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들을 처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는 누구나 악인이 징벌당할 때 큰 쾌감과 만족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전우치의 의로운 행위가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즐거움을 맛보게 했던 것이죠.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초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인기가 많죠. 특히 마블 영화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마블 영화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갖지 않은 초능력이 있어요. 그 초능력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얻는 즐거움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초능력을 사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처음에는 부러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불쾌해질 거예요. 그래서 마블 영화에서도 주인공들은 자신의 능력을 악인들을 무찌르는 데 사용하죠. 결국 악인들이 주인공에 굴복할 때에는 우리는 안도하며 쾌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이는 조선시대의 전우치전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